안녕하세요. 봄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해바라기로 만드는 장지갑입니다. 형지 작업을 미리 한 뒤에 필요한 해바라기 패턴을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었어요. 자, 이제 이 해바라기 패턴을 이용해서 멋지게 장지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잘라낸 패턴들은 바탕 원단에 어떻게 올라갈지 미리 위치를 잡아봅니다. 그 위치대로 밑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작업하는 사람이 잘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이면 충분합니다. 해바라기 패턴을 이용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아플리케 바느질로 해바라기를 꾸며줄 거예요. 먼저 줄기가 1번입니다. 줄기부터 아플리케 바느질을 해주었어요. 아플리케 바느질은 어렵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매듭 지어서 바늘을 빼준 뒤에 직선으로 들어가서 사선으로 다시 올라오면 돼요. 이때 바늘땀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원단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실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아플리케 바느질을 할 때는요, 가장 뒤쪽에서부터 가장 아래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한 장씩 얹어서 아플리케 바느질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줄기와 꽃받침이 아플리케 바느질로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해바라기의 꽃을 꾸며줄 거예요. 꽃잎이 많기 때문에 위치 잘 확인한 뒤에 가장 아래쪽에, 가장 뒤쪽에 있는 패턴이 어떤 건지 먼저 파악을 한 뒤에 한 장씩 아플리케 바느질로 꾸며주었어요. 해바라기에 들어간 꽃잎은 총 3가지의 색상으로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꽃잎이 만들어지는 과정 순서를 영상으로 감상해 보실게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해바라기의 꽃잎이 아플리케 바느질로 모두 꾸며졌다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해바라기의 꽃잎은 조금 다르게 꾸며질 거예요. 원단을 한 장으로 준비한 뒤에 반 접어 한쪽 면에 꽃잎을 그려줍니다. 전체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창구멍 없이 전체로 완성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0.2에서 0.3cm의 시접을 남겨둔 뒤에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한 장의 원단만 창구멍을 내어줍니다. 겸자를 이용해서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세요. 뾰족한 가위 끝이나 젓가락 등을 이용해서 꽃잎의 모양을 살살살살 잡아주면 이렇게 한 장의 꽃잎이 완성이 됩니다. 위치 확인한 뒤에 꽃잎을 한 장씩 아플리케 바느질로 연결을 해주는데요. 이때 조금 도드라진 모양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바느질 선을 따라서 아플리케 바느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한 장씩 같은 방법으로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꽃 중심은 베베놀이가 선택한 꽃 중심의 원단은 조금 특이한 원단이에요. 너무 해바라기 중심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한 땀씩 꽃 중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꽃 중심이 완성이 된 뒤에 위에 얹어지는 나머지의 꽃잎들도 같은 방법으로 완성해 주었어요. 이렇게 한 송이 해바라기가 완성이 되었고, 옆에 있는 나머지 한 송이 해바라기도 같은 방법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가 입체적으로 도드라지게 완성이 되니 훨씬 보기 좋죠. 정말 해바라기 같은 느낌이 물씬 나네요. 반대쪽에 있는 해바라기와 햇님도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해서 꾸며주었어요. 이렇게 전체 장지갑의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를 자수로 꾸며줄 거예요.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수실은 레인보우사를 선택했고요. 두 가지의 색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라데이션이 나도록 한 줄이 아닌 여러 줄을 두껍게 술을 놓아 꾸며줄 거예요. 그럼 베베놀이가 해에 이글거리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감상해보세요.
해를 수놓아 꾸며 앞면을 완성해 주었어요. 장지갑의 앞 뒷면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안감을 만들어 준비해 주는데 안감은 접착 심지를 부착해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심지를 다림질할 때는 종이 등을 이용해 다림질 해주어야 다리미가 상하지 않아요. 튼튼하게 부착해 준 뒤 아코디언 접기로 다시 한번 다림질을 해줍니다. 카드 부분까지 모두 만들어졌다면 중심 절개 부분을 바느질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너무 두꺼워 손바느질이 힘드니 머신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심까지 만들어 완성된 안감을 준비해 줍니다. 바이어스를 둘러 완성하는 장지갑이니 바이어스 테이프를 준비해 주는데요. 바이어스는 원단 2장을 준비해 2장을 이어 한 장으로 만들어 준비해 주었어요. 연결은 사선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연결 후 시접은 가름솔로 처리해 주었어요. 준비된 안감에 겉면을 위치 맞춰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바이어스는 시작 끝 부분을 0.5cm 접은 뒤에 중심에서부터 스팀핀을 꽂아서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접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바이어스의 지저분한 두꺼운 부분을 숨길 수 있어요. 곡선을 스팀핀으로 꽂아 고정을 시킬 때는 너무 당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름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이어스는 시작점까지 한 바퀴를 다 둘러 고정시켜 줍니다. 이때 고정시킬 때 시작 부분을 덮어서 고정하지는 않아요. 시작점부터 한 땀씩 바느질해서 바이어스를 고정시켜 줍니다. 바이어스의 시작점까지 바느질을 해주었다면 시작점에서 접었던 시접 0.5cm만큼 덮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때 시접을 너무 많이 바느질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접을 너무 많이 두게 되면 두꺼워져 예쁘게 완성할 수가 없어요. 바이어스는 처음 시작할 때 접었던 사선과 같은 사이즈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그 상태 그대로 아플리케 바느질해서 완성을 합니다. 완성된 바이어스는 시접을 잘라 정리를 해주는데 바이어스가 너무 두껍게 둘러지지 않도록 간격을 생각하면서 시접을 정리해 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뒤집어서 고정해 줍니다. 바이어스는 2번 접어 고정하는데 이때 바이어스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바이어스의 간격은 0.7cm에서 1cm면 충분하고 너무 얇거나 두껍게 완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이어스를 둘러 완성해 주었습니다. 바이어스는 아플리케 바느질로 완성해 주면 됩니다. 완성된 뒤에 중심선 찾아서 지퍼를 연결해 주면 돼요. 지퍼는 40cm짜리를 준비했고요. 지퍼를 연결할 때는 중심에서부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고정을 시켜준 뒤에
곡선 부분 역시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퍼를 연결할 때는요, 바이어스와 지퍼가 동일 선상에 있는 게 좋고요. 혹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곡선 부분 잘 생각하면서 지퍼를 고정시켜줍니다. 지퍼는 양쪽 전체로 고정을 시켜서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퍼를 바느질 할 때는요, 지퍼의 결을 확인해서 원하는 결의 위치대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베베놀이는 반박음질로 튼튼하게 지퍼를 고정시켜 주었어요. 지퍼를 고정했을 때처럼 전체로 바느질해서 지퍼를 완성해 주었어요. 완성된 지퍼는 지저분한 시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수로 예쁘게 꾸며주어도 좋고요. 지금 베베놀이처럼 안쪽으로 말아 넣어 아플리케 바느질로 깔끔하게 완성해도 좋습니다. 동전 지갑을 만들어 줄 건데요. 미리 바느질을 해두었습니다. 전체 사이즈로 준비를 한 뒤에 반 접어 바느질 해주고 다시 반을 접어 다림질을 해준 뒤에 안쪽으로 지퍼를 연결해 주었어요. 지퍼는 너무 두껍지 않도록 쿠션 지퍼를 사용했습니다. 완성된 동전 지갑은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 건데요. 날개는 색상이 두 가지가 되도록 준비를 했어요. 이 부분은 창구멍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바느질해서 창구멍으로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뒤집은 뒤에 한번 다림질해서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동전 지갑과 연결하기 위해서 바느질 선을 그린 뒤에 옆에다가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부분만 바느질을 하고 나머지는 띄워주고요.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된 지갑, 지퍼 라인을 따라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완성된 해바라기 장지갑입니다. 안감도 겉감도 훌륭하죠? 지금까지 해바라기 장지갑 만들기의 베베놀이였습니다. 그럼 배농이들 우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